자, 이제 더 증시 라이브 오후장 투자 전략 들어갑니다. 알파경제 김종효 이사와 같이 하죠.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뭐 특별히 할 건 없는 것 같고 시세가 올라도 그렇고 사실 뭐 떨어질 때는 오히려 할 게 많아요. 막 찾아서 뭐 기회 반전이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물론 오늘 이후에도 더 시세가 뭐 강할 수도 있고 한데 조금 이제 조급해지는 분위기들이 주변에 있어요. 아유, 어제 샀어야 되는데. 물론 어제 개인 투자자 집산 금액은 굉장히 컸는데, 일반적인 분들은 왜 내 주식만 많이 안 움직이지? 이렇게 하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급해지는 거예요. 조바심 생기고, 조급증 생기고.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아유, 모르겠다. 덜컥. 뭐, 일단 중동전도 대충 마무리되는 것 같은데, 여기서 그럼 이제 잠깐 물릴 수 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네, 일단 저는 지금 구간에서 뭐 좋은 종목들 가지고 계시다면 여전히 뭐 보유하는 게 답이겠지만 3천선 위에서의 공격적인 매수는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고, 공교롭게도 또 7월 초에 두 가지 이벤트를 다 만나지 않습니까? 실적 발표. 그러면 아무리 이제 주가가 꿈을 먹고 실적보다는 꿈을 먹는다고는 하지만 실적이 따라오지 않은 상태에서 주가가 급등했을 때 반응은 어떤가는 확인이 분명히 필요한 부분이고요. 네.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포인트는 결국은 7월 초에 예정되어 있는 미국과의 관세 협상은 어떤 식으로든 마무리를 짓는지, 아니면 우리는 정부가 늦게 출범했으니까 뭐 한 달이나 두 달 정도의 말미 기간을 얻을 수가 있는지, 이런 것들도 뭐 주목해 봐야 되는 포인트잖아요. 그래서 지금 발표된 6월 달 수출 지표는 뭐 나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죠. 그러면 뭐 7월 달을 앞두고 또 당겨간 것인지에 대한 확인도 필요하고, 그래서 지금은 뭐 말씀해 주셨다시피 서둘러서 급등하는 종목이 많으니까 하이닉스 못 샀는데 하이닉스 쫓아가면 과연 주가 수익은 그렇게 높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자리이긴 하죠. 그래서 지금은 뭐 연초부터 계속 언급드렸지만 한국 증시 좋을 거라고 봤고 지금까지 좋았는데, 지금은 미리 확보하신 분들의 싸움인 것이지 네. 지금에 와서 이제 고민할 자리는 아니고, 지금 고민할 건 계속 말씀드리고 있지만 하반기에 종목이 바뀔 거냐, 상반기를 화려하게 수놓았던 소위 이제 조방원에서 네. 다른 종목으로 바뀔 것이냐 정도의 고민이 필요한 자리고, 뭐 2차 전지하고 반도체가 움직이고 있으나 이 정도 우리가 움직이는 거 보려고 이들 종목을 본 거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하반기에도 과연 2차 전지와 반도체가 좀 더 그 생명을 이어갈 수 있는지, 그게 아마 제가 보기엔 가장 중요한 포인트 같아서 지금부터는 흥분하시지 말고 급등하는 종목은 어떻게 잘 내려와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 그다음에 이제 새롭게 갈아타기? 갈아타고 있는 반도체하고 2차 전지의 생명력은 어느 정도 수준인지에 대한 고민,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또 주제가 앞서 다루긴 했습니다만 이 테슬라의 로보택시 얘기가 있어요. 뭐 했던 얘기 또 하긴 그렇고 앞에 안 다뤘던 거, 앞에는 이제 주로 로봇 쪽을 좀 많이 김태성 본부장이 다뤄줬기 때문에 우리 김종효 이사는 조금 다른 색깔로 자율주행으로 이렇게 네. 봐야 되나? 그러니까 자율주행에서 우리가 몇 가지 주목해볼 포인트가 있는데, 투자와 관련된 포인트는 마지막에 좀 언급드리고요. 지금 우리가 이제 테슬라에서 가장 이제 착각하고 있는 건 이거 뭐 잘 되느냐, 그다음에 몇 명 그 인플루언서 불러갖고 시험한 게 무슨 의미가 있냐라고 하지만 그건 별로 의미가 없을 수 있는데 더 중요한 의미가 있죠. 네. 테슬라 지금 저 화면에서 보여주고 있는 저 자율주행을 하는 택시가 아니고 로봇 택시로 돌아다니는 게 문제가 아니라 지금은 돌아다니고 있는 몇백만 대의 테슬라 자체가 택시로 바뀔 수 있다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물론 그 허가된 지역이 지금 오스틴에 불과합니다. 텍사스에 불과해요. 텍사스에는 아시는 것처럼 로봇 택시를 금지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이 있습니다. 말이 어려워 보이지만 네. 로봇 택시를 금지하는 게 안 돼요. 거긴 로봇 택시를 허가해 줄 수밖에 없는 그런 법안을, 신청만 하면은 허가를 해줘야 된다. 뭐 네, 이런 무조건 건가요? 허가가 안 될 수 없게 이미 법안이 만들어져 있고. 약간 등록제 같은 거네요. 아니요. 이게 LA에서 샌프란시스코에서 그게 안 되다 보니까 결국은 텍사스로 도망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텍사스에서 공장도 만들었고, 텍사스에는 이 법안 자체가 네. 로봇 택시를 금지하는 법안이 안 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거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까 봐 텍사스 그 주에서 강짜를 놔서 9월 달에 출범하게 만들어 놨거든요. 근데 테슬라가 그까이 거 뭐 그러면서 그냥 시작해 버린 겁니다. 네. 그러면서 자신들하고 친한 뭐 데나이브스나 이런 사람들 지금 불러갖고 시험하고 있는 단계인데, 여기서 가장 주목할 포인트는
그래서 테슬라는 얼마 정도의 데이터를 돌렸느냐가 이제 핵심이라는 거죠. 네. 우리가 이제 가장 좋다는 웨이모가 지금 1억 마일이 안 됩니다. 네. 제가 알기로는 한 6천 마일 정도? 그 정도 수준일 거예요. 운행, 네, 토탈 총 운행. 누적 거리가. 네. 테슬라는 웨이모처럼 허가받은 차가 돌아다니는 게 아니라 돌아다니는 차가 데이터를 계속 누적하다 보니까 36억 마일입니다. 36배, 거의 한 50배 차이 나거든요. 그렇네요.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이제 연역법이 맞느냐 아니면 또 귀납법이 맞느냐 정도의 차이겠지만 귀납법 수준으로 봤을 때 이미 데이터를 50배 이상 축적한 테슬라가 과연 못할까에 대한 고민이 좀 필요한 부분이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또 중요하게 얘기해 봐야 되는 건 웨이모처럼 저렇게 1억 정도의 장비 달고 다니면 잘해야 되죠. 네. 그런데 1억짜리 차를 과연 비싸죠. 몇 대나 공급할 수 있을까? 그다음에 지금 아마존의 죽스는 아직도 죽쓰고 있는데 그러면 과연 테슬라하고 지금 웨이모를 단순 비교하는 게 맞는 일인가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고 그러면 테슬라와 비교될 수 있는 GM이라든지 뭐 현대차라든지 도요타의 자율주행 수준은 어느 정도 수준인가? 네. 처참한 수준 아닙니까? 지금 테슬라 같은 것들 가지고 시험하면 100km 자율주행 하다가 앞에서 장애물을 발견했을 때 너무나 자연스럽게 쓰지만 네. 현대차 기아 80km 넘어가면 다 그냥 들이받고요. 뭐 벤츠 들이받고요. BMW 들이받고요. 그럼 이 문제는 어디서 나오느냐? 결국은 이 칩에 뭔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판단하는 칩이. 네, 판단하는 칩 수준이 지금 너무 조악해서 지금 테슬라라든지 가장 앞서가고 있다는 뭐 테슬라나 이런 업체들의 전반적인 인식 능력과 네. 그다음에 지금 모비라이 쪽에서 칩을 가져와서 만들고 있는 뭐 현대차를 포함한 다양한 그룹들의 이 소프트웨어나 하드웨어 처리 능력 수준이 너무 벌어져 있는 건 아닌가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이 좀 필요하다는 거죠. 결국엔 운용 체계의 소프트웨어적인 거네요. 예전에 또 비유하자면은 우리 왜 DIY 그래서 PC를 대부분 조립해서 쓰던 한때의 시절이 있잖아요. 지금도 네. 뭐 그런 분들이 있지만 그냥 뭐 좋은 사양의 뭐 최고의 뭐 메인보드에 뭐 CPU에 메모리에 확 하고 딱 했는데 안 돌아가는 거예요. 잘 안 돌아가. 그러면 결국엔 이 운영하는 그 바이어스나 뭐 여러 가지 그런 노하우. 그래서 지금 애플이 사실 주목받는 거는 OS라고 하는 브레인에 해당되는 거. 자체 칩을 설계하고 테슬라도 그런 기술이 있잖아요. 그렇죠. 네. 지금 그래서 칩도 자신들이 설계해서 가져가고 있고 네. 서비스부터 소프트웨어까지 하나로 이제 통일해서 가고 있는 테슬라가 가장 앞서가고 있는 것이고 자, 1억의 이제 센서를 때려박은 구글의 웨이모가 뭐 분명히 더 자연스럽고 잘하긴 하지만 그게 상용화할 수 있느냐의 문제는 또 다른 문제니까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테슬라가 다가오는 건 전 세계 모든 택시 운전자들과 네. 전 세계 모든 택시 회사들과 우버 같은 회사들에겐 엄청난 두려움이기도 하죠. 그래서 아마 여러 가지 저항 때문에 바로 되지는 않을 텐데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고 그러면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래서 테슬라 사라는 거냐. 네. 테슬라를 사도 되지만 그러면 나머지 업체들도 어떻게든 테슬라하고 뭔가를 맞춰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현대기아차 저렇게 수준이 떨어지는 수준의 자율주행을 어떤 식으로든 맞춰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고쳐야 될 건 뭐 두 가지죠. 일단 뭐 소프트웨어야 구글의 플레오스를 가져온다고 치더라도 네. 하드웨어 수준 자체가 지금 너무 조악하니까 그러면 그 하드웨어 수준을 끌어올릴 필요가 있는데 일단 그 엔비디아의 올인 칩을 쓰고 있는 중국 자동차들이 그나마 조금 수준이 올라가고 있고 네. 중국의 최근의 신차들은 토르라고 하는 엔비디아의 신규 칩을 달려고 지금 시도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데 현대차하고 지금 뭐 폭스바겐 그다음에 아우디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의 엑시노스 오토랑 같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물론 그의 능력은 조금 점검을 해봐야 되겠지만 그런 부분도 일단 하나 생각해 볼 수 있고 그러면 칩의 수준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기판부터 SoC 자체를 다 바꿔야 되거든요. 네. 그건 기판 업체들. 그러니까 오늘 기판 업체들이 올라가고 있는 게 반도체의 반등도 이유가 있으나 또 하나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이 전장 부분에서 테슬라와 벌어져 있는 부분을 메꾸려면 소프트웨어나 서비스는 다른 쪽에서 좀 가져온다고 하더라도 하드웨어 자체도 굉장히 끌어올려야 된다는 거죠. 뭐 MLCC도 뭐 삼성전기 오늘은 뭐 다른 쪽으로 얘기를 했었지만
삼성전기가 자꾸 겹치네. 그 삼성전기도 그렇고 오늘 뭐 움직이고 있는 대덕전자도 결국은 FCBGA 때문 아니에요? 네. 지금 뭐 장기적으로 보면 뭐 AI 칩 뭐 이런 거 얘기 많이 나오고 있지만 그것도 마찬가지인데 이것도 결국 자율주행도 AI인 거죠. 그러면 여기에 들어간 FCBGA 같은 기판들, 그다음에 거기에 들어가는 뭐 MLCC, 그다음에 이 SoC 자체를 만들 수 있는 뭐 삼성전자를 포함한 앞단의 업체들, 네. 이런 업체들까지 전반적으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 그 아까 말씀드렸던 이 자율주행 쪽에 모비라이도 지금 칼을 갈고 네. 올해 새 칩을 내놓을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 이건 5나노 이하의 최신 칩으로 만들 걸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처리 능력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올라올 걸로 보이는데 그렇다면 이 그 하드웨어 쪽의 제조업체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한번 관심을 좀 가질 필요가 있겠다. 테슬라를 투자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만 현대차나 GM이나 다른 떨어져 있는 업체들의 하드웨어 능력을 좀 끌어올려 줄 수 있는 그런 종목군들에 대한 관심도 우리가 서서히 좀 가져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그래서 삼성전기도 최근에 뭐 리포트 보시면 전장 부분의 강화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얘기하고 있고 AI 측면에서 강화하고 있는데 AI도 물론 포함되지만 전장 부분도 좀 봐야 된다. 전 세계 자동차 14억 대고요. 그렇죠. 네, 1년에 지금 거의 8천만 대씩 자동차가 만들어지고 있으니까 그렇게 본다면 적은 숫자는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칩, 전장용 칩이라든지 그와 관련된 SoC를 만들고 있는 기업들에 대한 관심도 서서히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사실 이게 확장해 보면은 꼭 그들이 막 앞서 나가는 거를 우리도 쫓아가면서 같이 치고 뭐 경쟁을 해야 될까라기보다는 우리의 색깔을 조금 찾아보는 거. 뭐 자율주행이라는 게 결국엔 궁극의 목적이 사람이 자유롭고 그 자유로운 시간을 다른 데 쓰고자 하는 거잖아요. 그게 뭐 인포테인먼트가 됐던 우리 왜 40, 50대 보통 그 로망이 골프장 갈 때 운전 안 하면서 촥 하고 실시간으로 막 그 시세 보는 거에 말로 이제 주문 내고 그리고 또 거기 AI가 이제 같이 토론하고 운전하는 시간을 벌어서 그 집에 올 때 더 하죠. 그렇죠. 왜냐하면 뭐 졸려 죽겠는데. 라운딩 끝나고 이제 네. 한 잔도 하시고. 뭐 하여튼 그런 의미에서의 그런 기능들, 뭐 통신이 됐건, 그다음에 뭐 차량 안에 들어가는 결제 기능이라든지 뭐 이런 거를 우리가 좀 더 우리만은 잘해요 말하고 특화하면 참 매력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것도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SoC가 얼마나 제공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 인프라가 아니요. 그런 SoC도 있지만 시스템 온 시스템 온 칩이 칩으로? 얼마나 잘 되느냐가 이제 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서. 그렇지. 근데 지금 현대차나 일부 레가시 차들에 있는 이 SoC는 네. 수준이 너무 떨어지는 수준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테슬라는 지금 여러 가지 복합적인 기능들을 다 수행하고도 기능이 남아서 네. 이미 비싼 칩을 달아놨기 때문에 소프트웨어를 끌어올려도 됩니다. 그런데 다른 자동차들은 가격 맞추느라고 저사양의 칩들을 넣어놓으니까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자체가 안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테슬라는 한 7년 전에 판 차도 소프트웨어 판올림을 해서 더 차가 나아지는데 지금 현대기아차나 GM이나 이런 차들은 나아질 기미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하드웨어 업그레이드 자체가 지금 뭐 아무래도 여러 가지 뭐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한다고 하고 있지만 그게 안 되는 이유가 결정적으로는 거기에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 SoC 업체들 우리가 뭐 주목해 볼 필요가 있고 시스템 거기에 들어가는 뭐 업체. 기판이라든지 그다음에 칩을 만드는 업체라든지 이런 쪽에 그래서 저는 관심이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삼성전기, 대석전자 오늘 네, 그런 종목들 그다음에 뭐 삼성전자도 이쪽에 조금이라도 어떻게 발을 담글 수 있지 않을까? 오리엔트 되면 네. 오케이. 알겠습니다. 시간은 여기까지여서 오후장 투자 전략 오늘 자율주행차 이슈와 그다음 하드웨어 쪽으로 조금 접근을 해봤고요. 알파경제 김종효 이사가 수고를 해주셨네요. 내일 또 뵐게요. 고맙습니다.